자, 이어서 기자 수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나중에 네. 제가 휴가 가면 기자 수첩도 부탁드립니다. 아유, 사양하겠습니다. 오늘 국정원 대선 개입 비리에 관해서 치러졌던 국회 국정조사 특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진상규명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돋보인 게 하나 있었죠. 권은희 경찰과장의 당당한 증언이 단연 백미였습니다. 예. 뭐 화분도 배달되고 사무실로 고등학생들이 찾아와서 빵도 넣고 가고 송파 경찰서 홈페이지는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포털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는 권은희 과장을 응원하는 청원 사이트가 생기기도 했죠. 네. 근데 이제 경찰 조금 있으면 승진 인사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과연 네. 권은희 과장이 승진할 거냐? 네. 지금 차례로 보면 승진할 차례입니다만은 송파 경찰서 홈페이지에는 권 과장에게 불이익만 줘봐라 후회하게 될 것이다. 뭐 권 과장은 정의의 경찰이다. 반드시 우대를 해야 된다. 권 과장을 칭찬하고 응원하는 글들이 또 걱정하는 글들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사회의 그 내부 고발 양심 선언 크게 늘어나게 되는 걸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권은희 과장이 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모습에 힘입어서 우리 사회 앞으로 참 조직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 고발, 양심 선언이 늘어날 것이냐 이 관심사항인데요. 네. 내부 고발이 발생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그런 행태가 자꾸 굳어져가는 중이다. 또 이 문제를 당장 뛰어들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시스템이 당체 움직이질 않는다. 어떻게 해도 할 수 그렇죠. 없다. 예. 그다음에 옆 사람하고 논의를 하거나 상관한테 보고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도대체 또 채널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최고 책임자한테 달려가서 사정을 하면 들어주느냐 하면은 최고 책임자마저도 해결 의지가 영 현찮다. 모든 상황이 암울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밖으로 튀어나와서 양심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한국 사회 내부 고발이 그동안 이제 점점 늘어왔는데 늘어난 이유는 역시 민주화되면서 시민사회의 응원이 강력해진 것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민주화가 되면서 군사부 일체라든가 뭐 상명하복 이런 문화가 이제 좀 옅어진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이유입니다만은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IMF 등을 겪으면서 조직이라는 곳이 내가 평생 몸담고 섬기는 곳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다음에 컴퓨터나 또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지휘부 극소수만 접근하던 조직의 그 고급 정보가 이제 직원들한테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전파되거나 열어볼 수 있거나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사회에 일단 내부 고발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이라든가. 예.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나라 양심선언 내지는 내부 고발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 시작을 든다면 역시 1990년 감사원의 이문옥 감사관이죠. 그렇죠. 재벌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비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었는데 업계가 로비를 해서 감사가 중단돼 버린 걸 고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문옥 감사관이 칭찬을 들은 게 아니고 직무상 기밀 누설죄로 구속되고 파면당했죠. 그다음에 1990년 이 보안사령부에 근무하던 이등병 윤석양 씨가 보안사가 김수환, 추기경 등 민간 인사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있다. 고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에 쫓기다가 2년간 숨어 다니다가 체포돼서 특수군무 이탈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내부의 기밀 유출죄도 아니고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고 너 왜 갑자기 뛰쳐나가고 안 들어오냐 이거는 처벌받은 거죠. 재미납니다. 옛날에 뭐 군사독재 시절에 대통령은 바보라고 외치면 국가원수 모독도 아니고 국가기밀누설죄로 처벌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농담입니다마는. 저도 1984년 방송에서 전두환으로 시작해서 이순자로 끝나는 그따위 땡전 뉴스라고 하니까 처벌조항이 전파관리법상의 허가사항 위반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방송으로 내면 안 되는데 왜 냈냐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국가원수 모독이 걸릴 줄 알았던데 이런 걸로 걸리더군요. 1990년에 사건이 많았습니다. 옹진 축협 군납 비리도 있었습니다. 옹진 축협이 해병대에 군 부식을 납품하지도 않고 납품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서 한 1억 원 정도 떼먹었어요. 축협 조합장이 이걸 발견하고 상부에 고발했습니다. 들어먹지 않으니까 대통령한테 탄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고 이 사람은 귀양 다니다가 나중에 면직 처분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축협 내부에서 다 그렇게 받아먹고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끈끈하게 그냥 그 사람 빼고는 다 적인 관행으로? 거예요. 맞습니다. 다 관행으로 돼 있으니까. 나중에 재판에서 이겨서 복직은 됐습니다만 복직되자마자 사표를 결국 냈죠. 그러니까 이제
메가더 원수의 말을 응용하자면 이런 겁니다. 진실은 쫓겨나지 않는다. 다만 떠날 뿐이다. 이런 셈이 된 거예요. 1998년에는 국방부가 제작 비용보다도 몇 배 더 비싸게 장비를 갖다가 헐값에 사는 게 아니고 비싸게 사들여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국방부의 구매 담당관이 언론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부단하게 이걸 막아보려고 했으나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자 결국 언론에 고발을 한 거죠. 개선 방안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돌아온 거는 짜샤 좀 까불지 말고 이런 면박이라든가 네. 낸대 이런 것만 돌아온 거죠. 예. 청와대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누가 그런 걸 청와대에 냈냐고 또 모욕을 당하고 순환을 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비리를 저지른 사람,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왕따를 시킨 악덕 직속 상관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왜 없었을까? 그건 다들 나눠 먹었으니까. 모두가 그런 거죠. 이 예. 관계자였으니까. 그렇죠. 2008년도 2000년에도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용산의 미 8군이 포름알데히드라는 독극물을 하수구를 네, 통해서 네. 한강에 쏟아부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이걸 한국인 군무원이 폭로했습니다. 이 사람 잘렸습니다. 그래갖고 이 소재로 해갖고 영화 괴물이 만들어진 거죠. 예. 네, 네. 그런데 그 내부 고발자들이 고발한 이후에 대부분은 아주 험난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밀누설죄, 네. 명예훼손, 무고죄 이런 걸로 이제 법 재판대에 세워져서 처벌을 받죠. 더 무서운 거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들어옵니다. 네. 너 때문에 우리 조직이 피해를 입었다 이러면서 그 봉급도 못 하고 집과 재산도 압류당하는 거죠. 이 봉급 다 갖고 겨우 먹고 살던 사람이 처벌받아서 구속되고 그나마 민사를 통해서 재산 압류까지 당하고 하면 정말 가족과 삶, 그 아이들의 미래까지 위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멀고 주목은 가깝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도 내부 고발하고 양심 선언하는 것은 견딜 수 없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는 사실 조직의 배신자로 이렇게 몰고 갈 게 아니라 조직을 위해서 가장 고민한 충성스러운 직원입니다. 네, 좀 더 크게 예, 고민한. 그렇습니다. 국민과 국가라는 공익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삶을 전부 다 걸고서 내부 고발을 하는 정말 내부 고발이라는 게 어려운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 빼고 모두가 적이라고 생각하면 참 막막하지 않습니까? 내부 고발도 요령이 있습니다. 사전에 고발 준비가 노출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 자기 혼자 스스로 자기 힘으로 몰래 자료 증거를 모아놓고 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조직의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나중에 기밀 유출했다고 해서 또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밤에 남아서 혼자 해야 됩니다. 네. 사무실에서 작업해야 되는데 사무실에 있는 복사 용지를 쓰면은 또 이거 뭐 회사의 물건을 갖다가 무단 도용했다고 그래요. 또 이게 나중에 처벌받아 있고 핑계에 잡힐 수 있으니까 이것도 자기가 돈으로 뭐 복사지도 사서 써야 됩니다. 뭐 USB라든가 이런 것도 쓰면 안 됩니다. 회사 거는. 그러니까 또 근무지 이탈하지 않고 회사 안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기 돈으로 물건 다 사고 자료 사서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어렵죠. 또 밖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불성실했다, 스캔들이 있었다, 왕따 당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또 뭘 한다거나. 그러니까 자기의 다이어리, 이메일, 메모지도 다 숨겨야 됩니다. 나중에 그게 또 다 발각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되니까. 모르고 네. 자기를 도와준 사람이 함께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래서 미리 피신할 곳도 마련을 해야 되고 자기에게 힘이 되어줄 바깥 사람들도 구해놔야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 거죠. 네. 결국 국가와 국민 또 양심을 지키겠다고 내부 고발을 하는 건데 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까? 아마 이건 역사의 배경도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 고발한다는 것이 좀 부정적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네네.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서구 선진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나 독재자가 불만 세력을 색출하기 위해서 밀고자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누구를 갖다가 슬그머니 자료를 모아가지고 고발하면 마치 밀고자인 것처럼 예, 뭔가 기분 나쁜 뉘앙스로 들리죠. 오히려 신고했다, 제보했다 그러면 괜찮은데 고발했다 그러면 예. 그래서 왕이나 독재자가 다스린 경험이 전혀 없는 신생 국가에서는 또 반대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절대 권력이나 독재 권력을 경계하는 풍토가 먼저 뿌리를 역사 속에서 내렸기 때문에 내부 고발을 훨씬 더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고 독재나 왕권에서 통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내부 고발을 밀고자처럼 여기는 부정적인 경향이 강하고 똑같은 내부 고발이라 하더라도 역사와 문화에 따라서 이렇게 예. 천양지차로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아무튼 이제 민주화를 통해서 내부 고발 양심 선언이 우리나라에서는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국가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많은 좋은 고발들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자수첩 변상욱 대기자였습니다.